안개가 짙게 내려앉은 시골길 어귀. 삐걱거리는 바람소리 사이로 어둠 속에 우뚝 선 형상이 눈을 부라리며 지켜보고 있다. 그건 분명 사람의 형상이지만 사람이 아닌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지키며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는 숨은 신이자 수호신인 바로 장승이었다. 그러나 천하대장군과 지하대장군이라 새겨진 남녀 한 쌍인 장승은 마을의 애군이나 잡기를 막는 수호물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오래전 마을에서 벌어졌던 저주나 원한을 봉인한 형상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장승을 함부로 옮기거나 손을 대면 기괴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후문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나돌곤 했다. 1900년대 초 충청의 어느 산골 마을. 그곳은 내륙 깊숙한 곳에 자리한 인적이 드문 마을 중 하나였다. 이 마을은 조선 초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신앙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장승신앙. 일반적인 장승신앙은 마을 사람들이 특정 시기에 제사를 함께 지내며 마을을 보호해 달라는 마음을 담은 기도를 올린다. 하지만 이 마을의 장승은 생김새부터가 보통의 마을 장승과 달랐다. 장승은 마을 어귀가 아닌 산중턱 금단지대에서 세워졌으며 얼굴은 사람의 형상과는 거리가 먼 괴이한 형상이었고 가끔 밤마다 장승의 얼굴 방향이나 위치가 달라진다는 괴담이 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장승을 산신의 화신이라 불렀다. 깊은 겨울, 때는 음력 정월 대보름이었다. 산을 둘러싼 바람은 숨죽인 듯 고요하고 흑색 구름 뒤에 피 묻은 눈처럼 달이 희미하게 빛났다. 검은 갓을 쓰고 누비 두루마기를 입은 남자들이 등불 없이 백색 비단으로 덮인 물건을 들고 장승터로 향했다. 거대한 기계목의 형상을 한 장승 앞에 백색 비단으로 덮인 물건이 벌벌 떨고 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재물, 오래 재물로 쓰일 처녀였다. 비어있는 눈구멍과 마른 핏자국이 새까맣게 굳어있는 입안, 그리고 비틀린 미소. 장승은 마치 바로 눈앞에 벌벌 떨고 있는 처녀를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또한 장승 주변엔 나무 인형들이 꿰인 채 매달려 있고 나무마다 붉은 천이 감겨 있다. 어디에선가 영방 소리가 들려왔다. 바르머미. 손가락이 3개인 늙은 무당은 진흙으로 만든 단지에 닭피를 한 방울씩 떨어뜨렸다. 내가 말한 아이로 준비가 되었느냐? 이를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누비 두루마기를 입은 남자 중 우직해 보이는 거구의 사내가 이에 대답했다. 바르머미는 이어서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산신령님이시여, 올해도 피를 바치오니 마을의 비밀을 영원히 덮을 수 있도록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말을 마치자마자 장승과 바르머미 사이에 놓인 화로의 검은 한지가 불타올랐다. 그러자 불꽃이 푸르스름한 녹색으로 타오르며 주위 공기를 비틀었다. 바르머미의 눈짓에 거구의 사내와 그 뒤에 서 있던 사내들이 재물을 산 채로 장승을 세운 땅 밑 구덩이에 묻었다. 그리고 그 위에 남은 닭피가 든 단지를 붓고 나뭇잎으로 덮었다. 일순 바람이 일렁였다. 바르머미는 피로 그린 부적을 장승의 입가에 바르고 눈동자를 위로 치켜뜬 채로 연신 칼춤을 추었다. 그러자 장승의 눈구멍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뼈를 씹는 듯한 칼바람이 지나가고 달빛이 장승을 비추자 벌어진 입에서 짧은 신음 같은 나무 긁는 소리가 제사터에 울려 퍼졌다. 다음 날이면 바르머미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마을 사람들은 허리를 깊이 숙인 채 감히 고개를 들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더욱이 마을에선 한 달에 한 사람씩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는 죽음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또한 마을에는 이상한 법도가 있었다. 첫째, 밤 11시 이후 절대 밖에 나가지 않을 것. 둘째, 정월 대보름 전후 3일간은 외지인을 마을에 절대 들이지 말 것. 셋째, 장승과 눈을 마주치지 말 것.
이 법도를 어긴 사람은 기이한 죽음을 맞거나 다음 날 사라지곤 했다. 그 기이한 죽음엔 언제나 눈이 뽑혀 있고 입이 찢어진 흔적이 따라붙었다. 마치 누군가 장승처럼 만들려는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바르머미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승을 보살피던 바르머미가 죽자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제사의 자리가 비어서는 안 되는데. 이듬해 정월 대보름, 의식을 주관할 이와 제물이 준비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지나갔다. 그러자 장승 주변에서 찢어질 듯한 사람의 비명이 들려오고 장승에서는 썩은 피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다. 심지어 날이 밝자 마을 뒷산에는 공포에 서린 눈빛으로 죽어간 짐승들의 사체가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마을 통장은 이를 방기할 수 없어 수습하려고 했으나 이튿날 아침 입이 찢어지고 눈이 도려진 채 나무에 매달린 시체로 발견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마을 사람들은 삽시간에 공포에 사로잡혔다. 장승이 굶었으니 봉인이 풀릴 거야. 한편 바르머미가 생전에 비밀리에 키우던 흑의 무녀 설매가 마을에 나타났다. 이틀 전 그녀는 꿈속에서 바르머미의 제사터가 보였고 갑자기 제물로 보이는 죽은 처녀가 장승 밑에서 웃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에 바르머미에게 변고가 생겼음을 직감하고는 곧장 이리로 왔던 것이다. 설매는 마을 사람들을 한데 모아 이같이 말했다. 저는 어릴 적 제물로 바쳐질 뻔했다가 어머니께 구출되어 그것을 인연으로 후계를 이어받은 자입니다. 제가 이곳에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장승에 관해 할 말이 있어서 부른 것입니다. 장승은 산신이 아니라 원한을 품은 자들의 입입니다. 그 입을 닫지 않으면 그곳에서 분명 기어나올 겁니다. 모든 봉인이 풀리기 전에 반드시 피해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설매의 목소리는 힘있고 강단이 있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장승을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화를 당할까 두려워 설매를 저주를 부른 원인이라며 몰아세웠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마을에서 기이한 일이 발생했다. 밤마다 마을 사람들의 꿈에 장승이 나타나 알 수 없는 말로 울음장을 놓거나 마을 아이 중 하나가 실종되어 며칠 뒤 장승 밑에서 눈이 없는 채로 발견되는 괴랄한 일이 발생했다. 공포를 넘어 극도로 흥분한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제물을 바쳐서라도 의식을 치르자고 주장하고 다른 일부는 마을에서 도망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망치자고 말한 대다수 사람은 마을에서 벗어나는 순간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윽고 설매는 바르머미의 유품에서 진실을 밝힐 증거 즉 옛 비기와 부정 문서를 찾았다. 진실은 이러했다. 장승은 당시 마을 사람들의 죄를 봉인하기 위해 세워졌던 것.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 이 마을에서 집단 학살과 강간이 이루어졌다. 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 입은 처녀들을 일거에 몰살하고 무당을 앞세워 산신이라는 이름으로 장승을 세워서 그 피해자들의 원혼을 강제로 봉인했다. 그날부터 이어진 제사는 가해자들의 공포, 가해자들이 남긴 후손들의 속죄와 침묵으로 계속됐던 것이다. 결국 매해 정월 대보름날이 되면 피를 바쳐 의식을 치른 이유는 묻힌 자들의 원혼의 입에 피를 먹여서라도 나오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날 밤 설매는 강제로 피해 의식을 치렀다. 스스로 제물이 되어 장승 아래 묻힌 피해자의 원혼과 과거의 제물로 바친 원혼이 깃든 곳으로 들어갔다. 거의 의식을 마칠 무렵 돌연 장승이 고함치듯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다. 그러다 일순간 장승은 딱딱한 돌처럼 굳어버렸다. 잠시 후 베일에 쌓인 장막이 거치듯 안개가 서서히 사라지고 마을은 조용해졌다. 다만 장승의 공허한 눈에 진한 핏물이 맺혔다가 사라졌을 뿐이었다. 이후로 설매의 자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의식을 모두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입을 봉인했다.